오늘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장보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Offline Reinforcement Learning as One Big Sequence Modeling Problem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이게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를 제안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2021년에 출판한 논문이고요. 어, 유립스에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reinforcement learning 그 강화 학습을 GPT처럼 풀 수 있을지 이거를 시퀀스 모델링의 문제로 재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푼 내용입니다. 일단 이 논문에 대해서 소개하기 앞서서 이 논문이 좀 같은 시기에 같은 질문을 이제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제안했던 두 논문이 같이 출판되었었습니다. 하나가 오늘 소개해 드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논문은 하루 차이로 디시전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출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아마도 뒤에서 나올 건데요. 이게 2021년 6월에 거의 진짜 동시 하루 차이로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아카이브에 먼저 올라왔고 바로 그다음 날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NLP에서 GPT가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 GPT의 트랜스포머 이 시퀀싱 모델이 강화학습에서도 잘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광학습 문제를 또 푸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답할 세 가지 질문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왜 오프라인 강화학습이 어렵고 시퀀스 모델링이 이 해답이 될 수 있는지, 또한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는 정확히 무엇을 학습하고 어떻게 행동을 결정하는지, 결과적으로 무엇이 입증되었고 무엇이 한계로 남아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예정입니다. 우선 모티베이션을 좀 간단하게 해 보았습니다. 이게 그 앞에 발표자분들께서 드리머랑 뮤제로에 관련된 논문들을 다 잘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논문들의 경우에는 모두 온라인 강화학습, 즉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로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데이터를 또 모으는 이 루프로 학습이 되는 게 온라인 강화학습 방법입니다. 근데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강화학습 문제를 이제 해결할 것인데요. 이 오프라인 강화학습은 온라인 강화학습과는 다르게 고정된 데이터셋만 주어지고 학습 중에 환경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은 정책을 behavior policy라고 하는데, 우리가 학습하게 될 정책은 이렇게 이미 데이터를 모은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세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 많은 실제 상황에서는 학습 중에 자유 탐색이 좀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의료에서 환자에게 무작위로 약을 주고 어떤 게 더 좋은지 계속 실시간으로 테스트할 수도 없고, 자율주행에서 도로에서 무작위 운전을 하면서 어떤 게 계속 좋은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이 할 수 없는 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프라인 강화 학습을 푸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화 학습이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가장 비슷한 강화 학습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인 강화 학습이 좀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 큐러닝의 맥스 연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큐러닝은 지금 행동의 가치는 즉시 보상을 하는 것에 더해 다음 상태에서 최선의 행동의 가치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맥스가 문제가 되는데 맥스는 그중 가장 큰 값을 고르기 때문에 오버 에스티메이션의 편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화학습 이 RL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교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잘못된 추정이 백업으로 누적되면서 잘못하게 되면 이제 폭발하는 경향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 RL이라는 분야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어 전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강화학습 RL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면 이 표를 보게 되면 모델 프리는 액터와 크리틱 그다음 비헤이비어 폴리시를 따로 추정을 하게 되고 모델 베이스드의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모델에다 플래너, 폴리시 등을 추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오프라인에서는 보수적 정책 폴리시까지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 핵심적인 부담의 경우에는 부담은 각 컴포넌트가 서로 다른 분포를 추정한다는 점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다 따로 학습하게 되고 이 조합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핵심 통찰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분포들을 다시 보게 되면 사실은 모두 하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컨디셔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폴리시는 트래젝토리 분포에서 액션의 조건부 분포, 그다음에 다이나믹스의 다음 스테이트의 조건부 분포, 비헤이비어 폴리시는 마지널, 밸류는 어 리워드 토큰의 expectation 전부 같은 P θ 타우에서 컨디셔닝만 다르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이 시퀀스 모델 하나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NLP가 그때 당시 나왔을 때 이제 트랜스포머도 같이 좀 뜨게 되었고 이 NLP의 트랜스포머에서 좀 더 영감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GPT의 경우에는 단어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고 번역, 요약, QA 같은 모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트래젝토리도 토큰의 시퀀스라면 같은 접근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얻게 됩니다. 이 논문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NLP의 알고리즘적 도구인 빔서치, 디코딩까지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이 디코딩 전략이 이제 자연어 생성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즉 자연어 생성에서 언어 모델은 한 번에 토큰 하나씩 생성하면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어떤 디코딩 전략을 쓰냐에 따라서 이 내베이터 되는 문장의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신할 수도 있고 정확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좀 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디코딩을 쓰냐에 따라서 저희가 얻어지는 이 답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에는 뭐 greedy search 혹은 빔 서치, 랜덤 샘플링, 탐케이 샘플링 등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빔 서치를 활용을 해서 어 이용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빔 서치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그럴듯한 전체 시퀀스를 찾는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하나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빔 서치가 좀 더 자연스럽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트래젝토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빔 서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LP의 고용량, GPT 등등이 RL 강화학습 문제에서도 풀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며 본 논문에서 이제 말하게 됩니다. 즉 트래젝토리를 토큰 시퀀서로 취급하고 빔 서치를 플래닝 알고리즘으로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시퀀스 모델을 이제 강화학습에 적용한 시도가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도 있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전에는 강화 학습 알고리즘은 그대로 두고 그냥 시퀀스 모델을 백본으로만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TT 즉 Trajectory Transformer의 차별점은 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 자체를 시퀀스 모델로 대체한다는 점입니다. 어 또 이 아까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논문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피터 아벨 팀이 디시전 트랜스포머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컨셉의 논문이고 거의 둘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까지 본 논문에서는 하루 차이를 두고서도 이 디시전 트랜스포머까지 이제 실 실험에 적용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인들의 방법론이 어떤 더 좋은지까지 설명을 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의 메소드, 방법론은 결국엔 크게는 두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습은 GPT처럼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으로 트래젝토리를 학습하게 되고 추론하는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빔 서치로 좋은 트래젝토리를 디코딩하게 됩니다. 즉 NLP와 정확히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 대신에 트래젝토리를, 단어 대신에 이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를 토큰화해서 하고 그럴듯한 문장을 생성하는 대신에 좋은 트래젝토리를 디코딩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아이디어의 첫 번째 단계로는 트래젝토리를 토큰 시퀀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트래젝토리는 원래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의 시퀀스인데 스테이트와 액션은 연속값의 벡터입니다. GPT는 근데 이산 토큰, 즉 디스크리트한 토큰을 받게 되니까 이 연속값의 벡터를 변환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트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핵 이것을 차원별로 다 쪼개게 됩니다. 17 개의 차원 스테이트면 17 개의 토큰, 6 차원의 액션이면 6개 토큰으로, 리워드는 1 개로 해서 어 한 스텝이 24 개의 토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쪼개는지, 이렇게 되면 시퀀스만 좀 길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표현력을 위한 트레이드 오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스텝을 한 토큰으로 만들려면 가우시안 같은 파라미트릭 분포 과정이 필요한데 실제 다이나믹스는 멀티모달이라 표현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차원별로 쪼개면 각 차원이 카테고리컬이 되고 오토 리그레시브한 체인 룰의 임의 분포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시퀀스의 길이 24 배를 감소하고 얻는 표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유니폼 또 하나는 퀀타일입니다. 보통은 퀀타일이 더 좋은데 데이터가 많은 영역에 빈을 더 촘촘하게 할당해서 표현력이 데이터 분포에 얼라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여러 실험에서 봤을 때 유니폼이 좀 점수가 좀 낮고 퀀타일이 좀 더 높은 점수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구조로 이제 모델 학습하는 방식은 이제 GPT랑 거의 유사합니다. 즉 GPT 스타일의 디코더 only 트랜스포머에 4개 레이어와 4개 헤드를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였고 이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좀 모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을 하는데 수식만 보게 되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GPT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매 토큰 위치에서 다음 토큰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그 목적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이 끝나게 됨 이 방식으로 이 아키텍처와 이 목적 함수를 가지고서 모델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모델에서 policy, dynamics, behavior policy, value들을 다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모티베이션에서 여기서는 따로 학습한 게 아니라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하나만 하게 됐는데 모든 reinforcement learning의 그 컴포넌트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학습된 모델로 어떻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 PAS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behavior cloning에 그치게 됩니다. 이 보상을 최대화하려면 search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trajectory transform에서는 NLP의 빔 서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매 스텝에서 탑 1의 토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탑 B 개의 후보를 유지하면서 시퀀스를 계속 확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B는 256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여기서는 같은 빔 서치로 세 가지 다른 강화 학습 문제를 풀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imitation learning, 즉 자연어 처리의 NLP와 동일하게 likelihood로 빔 설치를 하게 됐는데 가장 likely한 trajectory의 첫 액션을 실행을 하였고 여기서는 알고리즘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core conditional 강화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여기서는 목표 상태의 시퀀스를 맨 앞에 프리펜드만 하게 됩니다. 커즐 마스커는 포지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 포지션을 0에 두게 되면 모든 후속 토큰이 이제 어텐드 되게 됩니다. 즉 코드 한 줄도 안 바꾸고 커즐 안티 커즐 컨디셔닝을 달성할 수 있고 보상 함수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강화 학습으로는 여기선 디코딩 기준은 어 빔 서치 어 여기서 오프라인 강화 학습 부분에서는 두 단계의 빔 서치를 사용을 했 두 단계의 빔 서치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토큰 레벨에서는 likelihood로 샘플링을 해서 in distribution을 이제 유지하고 한 트랜지션이 완성이 되면 그 트랜지션 단위에서만 리워드로 필터링하게 됩니다. 스테이트는 학습된 다이나믹스를 따라가게 두고 액션만 다양하게 탐색하고 결과적으로는 보상이 높은 트래젝토리만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별도의 컨서베이티즘 메커니즘이 없이 out of distribution을 방지하는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같은 알고리즘으로 세 가지의 다른 컨디션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었고 이거를 각각 좀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 코드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저도 이 코드는 사실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지 못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실험을 하기도 하고 네 가지 부분에서 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험 자체를 두고 세 가 실험이 세 가지 질문, 앞서 언급되었던 그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모델이 이런 트래젝토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long horizon prediction 정확도를 먼저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실험 설정의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환경에서
100 스텝의 트래젝토리를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는 펫이라는 그 당시 소타 모델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펫이 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명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결과 이미지 기반으로 봤을 때 펫의 경우에는 20 에서 30 스텝 후에 물리적으로,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 에서 30 스텝 후에 말도 안 되는 자세로 무너지고 성능이 하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트랙토리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100 스텝 후에도 그라운드 트로스와 시각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게 계속 유지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본 저자들은 싱글 스텝 모델의 경우에는 매 스텝마다 작은 오차가 발생하고 그게 다음 입력으로 들어가서 누적되게 됩니다. 그게 confounding error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에러를 해결을 하는 것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 방법이고요. 이 트래젝토리 전체를 셀프 어텐션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한 스텝의 오차가 누적되지 않고 더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TT 방법이 오프라인 강화학습 벤치마크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어 이 실험은 D4RL의 9개 로코모션 태스크에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즉 데이터셋은 이 세 가지와 환경도 다 달리 하는 상황에서 9 가지 로코모션 태스크에서 비교를 하였고요. 이 결과를 보게 되면 TT는 평균적으로 78.9, 당시 소타였던 이 CQL이 77.6으로 거의 동등하거나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컨버 컨서베이티즘 메커니즘 없이 이런 성능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CQL은 명시적으로 컨서베이티브 Q를 합숙하는데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이 조인트 모델링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방지를 자연스럽게 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이산화하는 과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니폼과 퀀타일을 각각 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퀀타일이 유니폼의 이 이산화하는 방식보다 좀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그 방 이 모델이 오프라인 강화학습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디시전 트랜스포머와 비교를 했을 때도 성능이 좀 더 높게 나오면서 본인들의 방법론이 어떤 식으로 이 우위에 있고 어떻게 성능을 달성을 했는지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트랜스포머가 '어려운 세팅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엔트메이스라는 것이 이 안트 로봇이 미로 끝의 골에 도달을 해야 스팔스하게 +1의 보상을 받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보여지는 이런 그림과 같은 건데, 이 환경에는 좀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reward to go가 대부분 0 이라서 빔 서치 휴리스틱으로 쓸모가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셋이 완전한 goal reaching demonstration이 없기 때문에 짧은 세그멘트들을 이어붙여야 풀리는 태스크라고 합니다. 이를 스티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reward to go 대신에 IQL의 Q 펑션을 빔 서치 휴리스틱으로 플러그인을 하게 됩니다. 즉 시퀀스 모델은 그대로 두고 플래닝의 점수 기준만 좀 바꾸어서 이 방법론을 풀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T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평균 84점, 그다음에 IQL의 경우에는 63점, CQL에는 44.9점 정도, 그다음에 디시전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11.8점으로 T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가 가장 우위에 있고, 여기서 디시전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다른 태스크에서는 0점, 미디엄이나 라지 이 환경에서는 0점이 있는데 이 환경에서 왜 0점인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확인을 했을 때 디시전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return을 조건으로 받아서 액션을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엔트메이즈 데이터에는 완전한 트래젝토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트래젝토리를 합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플래닝으로 짧은 세그멘트들을 이어붙일 수 있도록 해서 가장 성능이 높았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으로는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가 Q 펑션을 사용했던 IQL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데, 이것은 Q 펑션을 정책 추출에 직접 쓰는 것보다 플래닝의 휴리스틱으로 쓰는 게 더 강력하다라는 증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모델과 이런 큐 펑션의 시너지, 이 큐 펑션의 정책 폴리시의 시너지가 작동한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같은 학습 어 또 이렇게 같은 학습된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 모델이 다른 추가 학습 없이도 다른 태스크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테이션 러닝, 골 리칭, 미니 그리드 등등에서도 수행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의 같은 모델 세 가지 태스크 약속이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이게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가 단순한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이 아니라 유니피케이션 프레임워크라는 프레임워크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서의 키 인사이트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보았을 때는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는 두 가지 어텐션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패턴 1의 경우에는 말코비안, 스테이트와 액션이 직전 타임 스텝에 주로 집중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같은 차원의 여러 시점을 참조하는 스트레 스트레이티드 패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액션이 과거 액션을 많이 참조해서 이거는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의 액션 스무팅 기법과 유사하고, 이 모델이 명시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컨트롤 휴리스틱을 스스로 발견을 하면서 학습한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같은 질문을 풀었던 이 두 논문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이 본인들의 방법론인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가 좀 더 전체 트래젝토리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스테이트 어 하기 때문에 보고, 그다음에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예측하기도 하고 플래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관점에서 차이에서 이 둘 스테이트를 예측하고 플래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와 디시전 트랜스포머의 비교를 하는 관점에서도 사실 디시전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르고 단순한 대신에 이런 스티칭, 아까 보여드렸던 엔트메이즈에서 그런 것을 학습하는 데 약하지
있지만 약한 반면에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느린 대신에 표현력과 그런 스티칭에서 강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본 논문의 좀 강점을 정리를 하자면 이 강화학습 문제를 좀 더 통합해서 설 이 강화학습 문제들을 통합을 해서 단일 시퀀스 모델로 통합해서 문제를 풀었고 설계 복잡도를 좀 감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NLP 도구를 직접 사용을 하고 트랜스포머 뿐만 아니라 이런 빔 서치 방식까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논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점이 뭐 롱 호라이즌 예측에도 좋았고 뭐 OOD 자연 방지에도 좀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고 스티칭 관점에서도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크니스로는 그 디시전 트랜스포머랑 크게 비교를 했을 때 계산 비용이 매우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여러 부분에서 아직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험 검증에서 다 좋은지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본 논문과 그 하루 차이 미리 나왔던 그 디시전 트랜스포머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이 시점에 이 NLP 분야에서 가장 뜨고 있었던 이 트랜스포머 방법을 강화학습에서 좀 시도해 보는 것을 보아서 '강화학습에서도 이 트랜스포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이 이제 다른 앞에 설명 서 공유 주셨던 선행 논문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좀 풀고자 했다면 본 논문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좀 풀고자 하였고 강화 학습에서도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시퀀스 모델링을 적용을 해서 좀 풀고자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정리는 요렇게 하였는데 사실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저도 너무 많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많아서 네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잘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궁금한 부분 있으면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건데 되게 차분하게 되게 잘 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발표를 하면서도 '아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생각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니요. 핵심 아이디어 다 잘 전달해 음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큰 도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아까 근데 설명하신 것 중에 좀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무슨 네. 컴파운드 에러였던가요? 그 작은 에러가 뭐 쌓여 가지고 커지는 거? 네. 어 그게 그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에서는 그걸 어떻게 했길래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 건지 제가 놓쳐 가지고 혹시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어. 어디 분명히 어디였더라? 있었는데 그쵸. 어디였더라? 저도 지금 까먹어 가지고 오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뒤에. 조금 아래. 네, 여기였어요. 아닌데. 여기였던 거죠? 아, 네네.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게 저도 명확하게 다 이해한 것은 아니어서 제가 이해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 보면 음 잠시만요. 여기서 어 이 PT 펫 그 모델의 경우에는 이 얘는 싱글 스텝으로 각각 보면서 예측을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즉 이 전체 시퀀스를 보고서 어떻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오프라인이니깐 전체 시퀀스가 있고 전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펫의 경우에는 이 각각 싱글 스텝만 보고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깐 이걸 연결을 했을 때 이 중간에서 앞뒤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에서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고, 이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전체 시퀀스를 다 보면서 이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게 된다면 이 앞과 끝 부분에 사실 그 연결성만 두고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핏 제가 여기서 비교했던 게 이 펫 모델인데, 이 펫 모델을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매 스텝마다 작은 오차가 발생을 하고 이 작은 오차를 계속 그다음 결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입력으로 들어가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디선가 이 에러들이, 작은 에러 컴파운딩 에러들이 로 인해서 결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그런 오차들이 오차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 네. 모델은 뭔가 그냥 한 스텝 보고 예측하는데, 그 한 스텝 보고 또 다음 스텝을 예측하는 구조로 해서 오차가 한 번 발생하면 계속 네. 커지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음. 그런 것이고, 이제 저희 자연어 처리 NLP에서는 뭐 그 단어들을 다 각각 쪼갰을 때 앞에 단어랑 그다음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에 여러 단어들을 보고서 이제 내뱉게 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여기도 모든 액션들을 다 보고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디시전 트랜스포머 저자들은 되게 맥이 빠졌을 것 같아요. 네. 논문 사실 논문 그 발표하자마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읽지는 않았는데, 그 언제 출판되었는지를 봤을 때 진짜 하루 차이를 두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에서 그 결과까지 비교 분석을 했다는 게 사실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고, 어떻게 여기 비판하는 것까 좀 본인들이 더 좋다라는 그 결론까지 딱 잘 지어서 하루 차이를 두고 논문을 냈을까라는 것도 사실 좀 신기했습니다. 네, 그니까요.
저도 아직 좀 뭔가 다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전에는 한 시퀀스 과거랑 미래 한 스텝별로 이렇게 보고서 좀 하는 방식이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환경에서 좀 모델 학습을 했다면 이 논문의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가 있는 가정하에 오프라인으로 이런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게 자연어 처리의 그런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면 그런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까지로 좀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추론할 때는 그 미래 시점은 없으니까 과거에 뭐라 하지? 윈도우라고 해야 되나? 그 몇 스텝을 보고 이렇게 추론하는 식으로 될까요? 그 학습할 그거는 땐 다 있을 것 네. 같은데 추론 때는 또 네. 없으니까. 그냥 그것도 결국에는 자연어 처리 방식과 동일할 것 같은데 이 현재 시점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 시점에 이렇게 학습을 했다면 이 시점의 데이터를 보고서 그다음에 어떻게 변화할지 즉 단어도 생성을 할 때 어떤 그다음 단어가 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서 그 트랜스포머가 내뱉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 학습된 걸 기반으로 그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내뱉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맞게 됐는지는 잘 어 모르지만 네. 네. 무슨 느낌인지 네 네. 이해됐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기존까지 저희가 봤던 드리머는 좀 아타리처럼 막 뭔가 시각적인 게 있었는데 얘는 뭔가 구조가 그런 시각적인 걸 뭔가 모델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이 여기 음. 지금 보여주신 이 화면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스테이트를 표현했을까 그게 좀 음.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저거 각각을 좌표로 표현했을까? 음. 어 네. 그건 저도 네. 그냥 좋은 네 논문에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궁금증 네 그랬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못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실제로 구성을 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냥 그게 뭔가 얘도 뭔가 이미지 인코딩하는 애 붙여 가지고 걔를 피처로 스테이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근데 이걸 저도 이 데이터셋이나 이걸 사실 휴머노이드 이 세팅 자체를 사실 잘 몰라서 이미지로 한 건지 아니면 이 좌표를 학습을 한 건지는 저도 파악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좌표로 해서 이 머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모르고 그냥 상상만 해볼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아무튼 재밌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 보충을 좀 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하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서 모든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네. 피거 4의 그 패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혹시 가능할까요? 피규어 4의 패턴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는데 잘 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어 네. 잠시만요. 아 저도 사실 이 피규어 4를 봤는데 사실 쪼금 이해를 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쪼금 넘어가긴 했던 건데 혹시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패턴이. 어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 그림인지 좀 다 이해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기 그림에 여기 발표 자료에도 추가를 하진 않았던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음 해서인데, 혹시 쪼금 이해하신 분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잠시 지금 AI한테 물어봤는데 네. 네. 저도 이해를 하진 못하고 그냥 읽어 드리면은 예, 그 4번 그림이 그러니까 어텐션을 패턴을 시각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궤적이 예측할 때 어떤 과거 정보를 중요하게 참고하는지를 나타내고 싶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본 건데, 그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모델이 마르코프 속성을 학습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네요. 왜냐면은 보면은 이제 그 직전 상태에서 되게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마르코프 성질처럼 그 현재 상태는 직전 상태만 보고 예측한다. 약간 이런 마르코프 속성이 이 모델에도 이렇게 학습이 되어서 지금 직전 상태에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강한 어텐션을 표현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왼쪽 그림을 보여줬고, 그래서 첫 번째 어텐션 패턴으로는 마르코프 속성이 있다라는 걸 했고, 오른쪽 패턴은 그거랑은 달리 약간 장기 의존성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줬다라는 거를 이제 음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아 그래서 네네. 말씀해 주시면 그렇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면 앞에 과거랑 그 앞에 과거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측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냥 시각화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약간 모듈을 두 개 중에 막 선택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음 그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음. 모든 어텐션 네, 어텐션 맵들을 다 그냥 시각화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경향성을 보여주는 그림을 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거 그림이 제 생각에는 그 첫 번째 빨간색 세모가 있다면 거기서 첫 번째 열만 일단 집중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 그 ST+1 위치에 있는 이제 뭐랄까 두 번째 큰 삼각형에는 이제 그 ST의 마지막 열을 이제 받아와 가지고 해 가지고 저게 마르코프 성질을 나타내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마르코프 성질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상태 벡터가 계속 커지는, 그래서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음 제가 생각한 게 혹시 맞나요?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ST가 계속 커지면서 이제 네. ST+1일 때는 그때가 현재니까 그때를 어텐션 하는 거고, ST+5를 보면 맨 오른쪽이 붉은데 그 부분이 이제 맨 처음 시작이니까 그쪽만 붉은 거고,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옆에 것 같 네. 옆에는 그러면 똑같이 스트레이트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ST가 계속 증가하면서 뒤에 거를 본다를
의미하게 되네요, 그러면. 혹시 맞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액션은 여기서 레전드에서 나와 있는 게 액션은 과거의 액션에 더 의존하는 것 같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음. 결국에 말씀하신 혹은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 없으면 여기서 공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